It's all Greek to me.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을 뜻할 때 영어권에서도 이건 내게는 그리스어나 마찬가지다. 기독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말인 슬라브어를 문자로 표현해서 바로 그 문자로 성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상당한 역사적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노노문학과에 재직 중인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 글자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러시아인들 또는 슬라브인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서는 상당히 큰 부류였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유럽어 쪽에서 유럽 대륙의 언어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잘 아는 두 어군이 아닌 다른 한쪽을 슬라브어라고 말하고 그 슬라브어 중에서도 러시아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브인들에게는 옛날 중세시대 때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슬라브인들에게 글자가 생겨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종교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 있던 게르만 세력,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로마 가톨릭을 이웃한 다른 부족들 또는 민족들에게 널리 전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그 게르만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인접해서 함께 살고 있던 체코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전파하려고 하자 단순히 종교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전파를 일종의 이유 삼아 정치적인 간섭까지 우려했었던 체코인들은 게르만인들로부터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하니 동로마 제국, 요즘은 비잔티움 또는 영어식으로는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말해지는 곳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은 자신들과 종교적인 그러한 대립관계였었던 프랑크 왕국을 또한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세력이 너무 팽창되는 것은 반대쪽에서는 그리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동로마 제국은 프랑크 왕국에 맞서 자신들에게 동로마 제국에게 그들의 종교를 전해달라라고 하는 오늘날 체코의 조상 모라비아 왕국의 요청을 받게 되자 흔쾌히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종교는 통상 동방정교라고 이야기된답니다. 그렇게 동방정교를 로마 가톨릭에 맞서 모라비아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로마 제국은 포교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견된 포교단에는 핵심적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키릴, 또 한 명의 인물은 메포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태어난 곳은 오늘날 그리스의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으로 슬라브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던 도시였었습니다. 슬라브 혈통으로 태어났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인 슬라브 사람 밑에서 자라면서 슬라브어를 늘 들을 수 있었고 자기가 성장했었던 그 도시에도 또한 슬라브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 두 사람은 슬라브인들에게 동로마 제국의 종교를 전파하기에는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동방 정교를 전파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성서를 기록했었던 그리스어를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가 아닌 그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성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슬라브인들이 쓰던 말을 기록할 수 있는 슬라브인들을 위한 문자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슬라브인들의 문자가 처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슬라브인들을 위한 문자로서 생겨난 이 문자 체계를 흔히들 통상 이야기하기를 글라골리차라고 말합니다. 이 글라골 문자는 사실상 꽤 복잡합니다. 알아보기도 약간은 쉽지도 않고 쓰기도 조금은 쉽지도 않고 약간은 혼동도 유발할 수 있는 꽤 복잡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키릴과 메포오지라고 하는 선교사 일행은 모라비아로 포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이 글라골 문자로서 성서의 일부를 그리스어에서 슬라브인들의 언어로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모라비아에 도착해서는 지금 당신들이 하는 그 말을 문자로서 기록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 당신들의 말로 기록된 이 성서를 읽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라 라고서는 기독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모라비아에서는 자신들의 토착어라고 할 수 있는 슬라브어 말은 있었지만은 문자는 아직 없었던 그 상태에서 새로 생겨난 문자로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한 것이니 한결 받아들이기 수월했었고, 그것은 당시 모라비아인들에게 아주 선풍적으로 포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자신들의 바로 인접한 모라비아 지방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종류의 기독교가 확산되어 나가자 프랑크 왕국의 게르만인들은 결코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 압박해 들어왔고, 결국 이들의 박해를 못 이겨서 키릴과 메포오지 두 사람은 모라비아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키릴은 일찍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메포오지의 제자들이 스승이었었던 키릴과 메포오지의 업적을 기리면서 동시에 스승님들이 좋은 문자는 만들었으나 사실 약간 복잡하기는 하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곧 좀 더 쉬운, 즉 개량된 글라골리처 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슬라브 어권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그 슬라브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슬라브 문자는 바로 자신들에게 처음 문자를 만들어 주었었던 스승을 존경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키릴의 이름을 따와서 키릴 문자라고 이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릴 문자는 오늘날 불가리아 혈통으로 클리멘트라고 하는 수도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동로마 제국, 즉 그리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헌들, 그리스 문자들을 알고 있는 슬라브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들면 조금 더 쉽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도사 클리멘트는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알파벳을 조금 더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개량이지 거의 새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약해 말하자고 하면은 불가리아 태생의 수도사 클리멘트에 의해 스승 키릴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지고 이름 붙여진 키릴 문자라고 하는 이 문자는 사실상 그리스 문자와 상당 부분 유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스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문자가 당연히 낯설거나 우리식으로 혼동해서 생각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어에서 그런 말 있지 않나요? It's all Greek to me. 이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을 뜻할 때 영어권에서도 이건 내게는 그리스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적 전통에 익숙한 서구인들에게는 그리스적 전통으로부터 비롯한 슬라브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낯설었었고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 글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던가? 크게 말하자고 하면은 종교와 역사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조금씩은 다른 두 종교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후발 종교로서 출발했었던 동방종교가 슬라브인들
그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틴어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글자로서 표현해서 포교하기 위해 생겨난 일종의 종교적인 필요로 생겨난 문자가 바로 글라골 문자 그리고 키릴 문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 시대에 바로 일종의 토착어라고 할 수 있을 슬라브어, 그 슬라브어를 문자로 표현한 글라골 문자 또는 키릴 문자로서 성서가 기록되었다는 점,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만 성서가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평범한 게르만인들 사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독일어로 성서를 쓰라라고 하는 요구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큰 부분이었던 것을 생각하자면 기독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말인 슬라브어를 문자로 표현해서 바로 그 문자로 성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상당한 역사적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 그들은 이른바 라틴 알파벳, 즉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라틴 알파벳이 아닌 키릴 문자를 씀으로 인해서 서구의 시선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 세계를 바라볼 때는 저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서구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그러나 확고하게 굳혀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점이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 세계에 대한 서구의 관점을 고착화시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